오늘 저녁 뭐 먹지? 더 이상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내가 대답하지 않는다며 무언가 다가와서 빨리 설거지를 하고 자려고 침실로 향했다. 헤이 에밀리 무슨 일이야? 짜증나는 무언가가 잔소리를 하면서 따라왔다. 짜증나서 무시하고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 내일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일찍 자야 해. 그 귀찮은 일을 처리할 시간이 없어. 에밀리 무슨 일로 화났는지 모르겠어 뭐. 하지만 날 무시하지 마. 평소처럼 다소 광적인 목소리로 뭔가가 날 괴롭히고 있었어. 너무 짜증났지만 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 잘못이겠지. 케빈이 그 귀찮은 놈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 하지만 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나는 그가 귀찮게 말을 하는 것조차 놀랍다. 그게 내 감정의 정도야. 그냥 귀찮을 뿐이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36세 주부 아르바이트 에밀리야. 나 존이라는 남편과 케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저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뉴욕으로 이사해서 혼자 살았거든요. 정말 한 사람이 더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별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믹서에 있었어. 대학 친구 사려고 끌려갔어. 에밀리 알았어. 피곤해. 작은 마을 출신이라 부끄러워할까봐 거의 말을 안 했어. 그 사람이 친절하게 말을 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게 만들었어. 덕분에 긴장이 풀렸어. 그리고 그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연락처 좀 교환해 주시겠어요? 더 얘기하고 싶어서. 믹서가 끝날 때 그가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기뻤고 즉시 가장 친한 친구인 리사에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남자친구 갖고 싶어. 그 사람은 아직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리사는 유치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이고 모든 걸 공유하고 있다. 섬세하고 귀여운 외모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귀엽다고 하는 외모로 리사 금방 남자친구가 생길 거야. 그렇죠. 귀엽다는 말은 지겹고 그 너머를 볼 수 없는 사람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 얌전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이런 성격 때문에 그녀는 가끔 다른 사람과 소외되기도 했지만 저는 늘 그랬어요. 어쨌든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뉴욕에 가면 그를 만나게 해주세요. 물론 그녀는 추가 교육을 추구하지 않고 대신 그녀의 꿈을 따르기 위해 고향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나에게 충분했다. 존과 나는 여러 데이트 후에 데이트를 시작했고 그의 고백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졸업 직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존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 잘했어요. 에멀리 나는 사무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존이 전업주부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케빈과 함께 몇 년 후 케빈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생각이에요.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케빈이 학교에 있는 동안 존과 상의한 후 집에 혼자 있는 게 심심하겠지? 오랜 휴식 끝에 직장에 복귀하느라 고생했지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지금은 즐겁고 평범하고 평화로운 나날들이었다. 에밀리는 남자아이들을 너무 독점하지 마세요.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다소 화가 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존과 케빈을 본 적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중 2명이 그녀를 방문합니다. 나는 존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시어머니 케이는 그녀의 외아들 존과 그녀의 손자 케빈을 망칠 정도로 사랑하지만 반면에 그녀는 나를 가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공기를 낳고 소중한 아들을 훔쳐간 악당 넌 나에게 쓸모없어졌어. 그런 말까지 대담하게 하는 반면에 시아버지는 내가 혼나더라도 늘 무관심한 입장을 유지하셨다. 그녀에 의해 또는 그들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케빈 당신은 정말로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케빈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그에게 점을 찍습니다. 나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서는 받아들여야지 참아야지. 집에 왔어요. 오늘은 잘 지내요. 혹시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요? 아니 사실은 아빠랑 같이 노는 게 낫겠어요. 케빈이 대답하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에게 손을 씻었다고 말하자 할머니는 놀러 오라고 하신다. 그 사람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어색해졌다. 나는 그 사람에게 좀 더 물어보기로 했다. 그 사람이 주는 한
그 사람이 나를 아기 취급한다고 생각하는 그 둘뿐이다. 간식과 장난감 그 사람과 함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유롭게 두지 않고 단지 그 사람에게 점을 찍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경우에도 그가 얼마나 침착하게 이것을 표현하는지에 놀랐습니다. 나는 차라리 할머니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라일리의 말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부모님은 먼 시골에 사셔서 자주 방문할 수 없다. 1년에 한 번은 아버지가 돌아오면 꼭 얘기하겠다고 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숙제를 하러 방으로 돌아가는 걸 지켜보며 제이엔과 어떻게 상의할지 고민했다. 제이엔 대기업 부장은 오늘도 바쁜 일정으로 인해 늦게 귀가한다. 케빈이 잠자리에 든 후에 돌아왔다. 엄마는 다음번엔 나 없이 케빈을 데려오라고 했어. 물론 내가 이 얘기를 꺼내자 그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 케빈의 연애가 좀 짜증나는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출장이 있어서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서 못 가겠어. 처음이 아니어서 그냥 그렇구나. 출장 때문에 방문할 수 없게 됐는데 끈질기게 전화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담스러워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그녀는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여기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니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그의 말을 잠시 곰곰이 생각해볼까봐 케빈과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금요일에 출장을 떠나기로 되어 있는데 케빈도 그걸 원하면 아마 우리 부모님 집을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케빈과 상의한 후 우리는 그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바로 부모님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게 되어 너무 기쁘네요. 웃는 얼굴에 환하게 빛나시네요. 에밀리님 댁에서 주말을 보낸 뒤 며칠이 지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뻐서 전화하는 걸 참을 수 있어요. 에밀리 내 호언장담 좀 들어줄 시간 있니? 응. 어느 날 리사한테 전화가 왔어. 이상적으로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쉬는 날 만나자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힘들 수도 있어.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다가 시골에서 왔는데 실제로 뉴욕으로 이사를 왔고 지금 여기에 왔어요. 그녀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리사가 우리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우리는 뉴욕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처 카페는 좀 더 일찍 알려줬어야지. 카페에서 만나자마자 말했다. 리사가 미안하다고 웃었다. 사업을 시작하느라 너무 바빠서 10년쯤 전에 드디어 사업을 시작한 것 같다. 그녀는 사업을 안정시키느라 바빴고 육아도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강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밀리 당신은 너무 친절해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편의를 희생할 거예요. 힘들어도 시키려고 해서 내가 말을 못하게 됐는데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다. 그 사람 머리에 딱 박혔는데 뭔 소리야. 내 남자친구 얘기야. 분명히 그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었어. 10년 동안 그들은 지난 주말까지 그녀의 집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게 그녀가 불행한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 그래, 그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편부모가 흔한 일이에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10살 된 아들을 둔 미혼부인데 그 사람을 아들에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나이를 고려해서 결혼 이야기를 정말 진행하고 싶어요. 적어도 그 사람 아들은 만나고 싶다고 말했나요? 물론 그 사람은 계속 말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것에 대해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진지하게 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나저나 이 남자친구는 그가 일하는 신사인 것처럼 그녀가 어떻게 느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처 대기업 부장 아들 이름이 케빈이에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제이엔의 남자친구에 대한 설명이 제이엔과 정확히 일치해서 주말에 출장을 간다고 하더군요. 별 생각을 못했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보통 쉬는 날인 주말에 갑작스럽게 출장을 가는 것이 정상인가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필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리사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자 조는 내가 침묵했다는 말을 듣고 거의 조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특성이 에멀리와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을 그녀와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제이앤 및 리서와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까 두려웠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길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리서는 잔이 홀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가 그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내가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애초에 어떻게 만났을까요? 고민하던 중 케이트 에밀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케빈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존과 이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에게 더 적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리사의 이미지에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처럼 저를 쳤습니다. 그녀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아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 관한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내가 침묵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고 그녀는 내 손자를 위해 더 나은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리사를 위해 물러나십시오. 그녀는 잔이 싱그리고 당신의 존재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도중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고 내 마음속에 번쩍이는 것은 지금까지 잔의 행동이었습니다. 엄마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녀는 때때로 거칠게 말하지만 그는 K-차일드 케어가 던지는 모욕으로부터 나를 한 번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전업주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 맞죠? 그 사람은 집안일이나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집에 있으니까 엄마를 너무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알았어요. 부모님 집에서 쫓겨났을 때도 저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무작정 돌아와서 불편하면서도 참았던 그 사람의 행동을 떠올리며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는 걸 느꼈고 게다가 그 사람은 내 사랑하는 친구를 속이고 나를 배신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잔을 인간으로 보지 않아 평소와 같이 잔에 대한 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무언가의 오늘 저녁은 뭐냐며 다가와서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 내가 대답도 하지 않자 얼른 설거지를 하고 침실로 가서 잠에 들었다. 헤이 에밀리 무슨 일이야. 그 시끄러운 일이 따라와 잔소리 짜증나 무시하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나 내일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일찍 자야 해. 그 귀찮은 일을 처리할 시간이 없어 계속 무시했어. 시끄러운 거 식사는 케빈과 나만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빨래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나는 평소대로 집안일을 했고 귀찮은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에밀리 무슨 일로 화났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무시하지 마라. 평소와 다름없는 다소 광란의 목소리로 나를 얽어매는 것이 너무 짜증났지만 나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탓이겠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건 다 에밀리 일방적이야. 상관없어. 난 엄마 편이야. 케빈이 그 귀찮은 말을 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게 내 감정의 한계일 뿐이야. 엄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편히 쉬세요. 고마워요. 케빈 늘 나를 걱정해주고 이렇게 다정한 케빈에게 웃어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 이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그 사람의 양육에 좋지 않아. 갑자기 뭔가가 무시한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정할게.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시작했고 평소대로 집안일을 계속했다가 엄마 편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화할게. 케빈은 내 위기를 감지하고 귀찮은 행동에 대해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우리 가족과 그 방해꾼들 사이에 회의가 열렸다. 감히 제이앤을 무시하세요. 당신이 오만한 것에서 히스테리적인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녀를 귀찮은 것으로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의 전화로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전화에 응답한 휴대전화는 내가 감히 나와 에밀리를 둘 다 속이느냐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리사였다. 그녀는 놀라서 귀찮은 일을 노려보았고 며칠 전에 아버지가 설명하셨는지 궁금했는데 그녀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케빈이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 제가 아는 형사에게 조사를 의뢰한 결과 어떤 존과 리사가 연애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물었을 때 그녀도 뭔가에 속은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도 갑자기 미팅이 있어서 연락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 가장 친한 친구 에멀리의 남편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상황에 맞설 준비가 되어 오늘 나타났습니다. 알았어, 진심인 줄 알았는데 넌 리사가 빤히 쳐다보는 최악의 남자야. 뭔가 웅얼거리고 말을 더듬는 것 같아 반박할 말을 못 찾은 것 같아서 그런 척한 거야. 리사에게 다가갈 다른 사람이 있으면 케빈만 데려갈 계획이었나. 케빈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녀가 소란을 피웠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낄 수 있다고 중얼거렸어요. 에밀리, 정말 미안해요. 제이앤이 당신 남편인지 전혀 몰랐어요. 리서가 말했어요. 내가 그녀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오즈브 남편이 없어요. 시끄러운 무언가가 나를 가리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그냥 귀찮은 일이야. 웃으면서 말했어. 리사는 내 말에 놀란 표정을 지더니 이내 중얼거렸다. 나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나는 항상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양보했다. 다툼 난 그 짐을 짊어져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그게 모두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남들보다 더 견딜 수 있을 텐데 그럼 괜찮다고 믿었어. 넌 착하고 언제나 참아주지만 한계에 이르면 누구보다 겁이 나지. 그녀의 말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보였고 그녀는 냉랭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그녀의 친절함을 이용하여 그녀를 그렇게나 참게 만들었고 그녀를 한계에 이르게 하는 티핑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당신을 인간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나를 대신하여 이것을 설명했고 그녀가 맞습니다. 나는 그와 내 시댁을 귀찮은 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왜 웃고 있었니? 쫓겨났어. 엄마를 도와달라는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할아버지랑 술만 마시고 있었어. 넌 아무 짓도 안 했어. 케빈이 나한테 달려와서 우리 앞에 있는 귀찮은 일을 노려봤어. 그 순간 가장 먼저 무시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니었어? 리사는 케빈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케빈이 잘했다는 듯이 눈을 치켜뜨며 에밀리가 그동안 이렇게 대접받았다. 어떻게 남의 딸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지 이제 잘 이해한다. 걱정하지 마. 에밀리는 꼭 잡을게. 너를 위한 양육비. 리사와 우리 엄마가 귀찮은 걸 노려보더니 아버지가 내 소중한 딸을 너 같은 남자에게 맡길 수 없다고 했어. 이 서명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내 딸을 보고도 에밀리와 바로잡고 싶어 당신을 인간으로 인식하는 귀찮은 일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것은 내 상상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케빈은 우리의 소중한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그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상속인 당신의 가족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그의 소원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나. 여자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엄마는 그녀를 닥쳐버렸고 남자들은 아빠의 눈부신 눈빛에 꼼짝 못하게 된 것 같았고 아내의 행동을 말리지도 않고 남자에게 얼마나 한심한 것처럼 보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 마세요. 케빈, 당신은 케빈이 내 손을 잡고 노려보는 여자에 대한 반응으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나는 어린애 취급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있고 싶다. 언제 그랬는지 확고하게 선언했습니다. 너무 듬직해져서 머리를 어루만졌어요. 에밀리, 그 후로는 미안해요. 그 사람과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귀찮은 일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뿐이었죠. 엄마, 응, 아빠는 어떤 사람이셨어요. 내 마음속 케빈이 물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내 마음속 남편은 더 이상 없었고 그 사람이 이기적이었다는 걸 잘 기억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렸다. 이기적이라 더 이상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는가? 내 말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는데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이 지경까지 몰아넣은 줄은 몰랐어.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어. 너도 괴롭히던 모든 사람도 싫어. 엄마는 이 정도까지. 그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너 정말 짜증난다고. 소리 지르지 마. 그녀는 짜증나게 귀찮은 일을 말했다. 존,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고 우리 결혼과 아이들에 대해 진지했습니다. 리사, 그래서 나는 절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밀리나 나한테 또 귀찮은 일이 중얼거리고 리사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 이후 한때 남편과 이혼했던 귀찮은 일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잠시 쉬라고 했어. 당연히 케빈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난 당신에게서 한 푼도 빼내지 않을 거야. 리사는 나를 대신해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 오웬과 합의한 것 같았고 그녀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나에게 사과했다. 정말이야. 미안. 내가 내 가족을 망쳤으니 너무 많이 사과하지 마. 리사, 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녀가 아무 질문도 없이 그와 데이트를 했는지 궁금해진다. 애초에 그녀는 내가 결혼한 사람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 사람과 사귈 때 그 사람은 아직 우리 고향에 있었기 때문에 소개할 생각도 안 했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고 별로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난 것도 아니고 결혼식이 소규모였기 때문에 못 만난 것도 아니다. 분류는 그 당시 가까운 가족이 시작하느라 바빠서 남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도 모르고 열성적으로 데이팅 앱을 사용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반복적으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서에 대한 대가로 당신은 앞으로도 내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아있으면 당연히 당신에게 물어봐야 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녀는 말하고 나는 웃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존이라는 사람은 양육권을 얻지 못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워서 그를 떠날 곳이 없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그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가 지금 그의 부모님 집에 갇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리서에 따르면 당신이 임신했기 때문에 그가 데이트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그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임신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려서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무력감을 느낀 건지 또래보다 빨리 성장한 건지 요즘 들어 좀 달라붙는 건지 아참 귀엽네요. 어딜 가든 손을 잡고 내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걔는 낄낄거림이 너무 귀여운데 이제부터 자기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선언하고 레슬링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 진짜 케빈은 너무 남자답다. 나도 저런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속아서 기운이 빠진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제가 결혼하고 임신을 하게 되어서 너무 서두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남자를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히읗 응원합니다. 아직 말씀은 안 했는데 응원해주시는 분들께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때 내 친척이었던 사람들은 케빈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가 상속인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케빈의 회사 덕분에 그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직한지 보고 낙담하고 연락을 끊는 자세 나 역시 참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힘을 얻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을 시작해 내 알바를 쉬고 오늘부터 전력을 다해 의사의 허락을 받아 몸과 마음을 충분히 쉬게 하려고 한다. 양육비를 받아도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케빈을 위해서라면 당신은 사무원으로 일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오원이 나에게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나는 오원의 법률 사무소에서 일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오원은 저를 지켜봐왔고 이 연결을 통해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그의 집에서 일을 마쳤습니다. 어떻게든 일을 시작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파트타임 일과 다른 일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도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생각은 나를 흥분시킵니다. 부끄럽지만 내가 당신을 고용하고 싶었지만 그가 당신을 먼저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약간 삐죽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확실히 나를 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변화를 원했습니다. 리서와 함께 있으면 내가 그녀에게 너무 의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오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 최근 자네 부모님 집이 팔렸습니다. 잔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시댁 식구들은 그가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을 강제로 쫓아냈지만 이웃들은 이미 가족으로 간주되는 모든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힌 그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쫓아내서 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고 멸시를 참지 못해 집도 팔고 LED도 잘하다가 결국 가는 곳마다 엉망으로 만들고 지금은 노숙자가 되었다고 한다. 법률은 바뀔 수 없어 노숙자가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2애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에게서 온 편지가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요전에 회복해서 드디어 읽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케빈의 자녀 양육비만을 위해 평생을 살겠습니다. 편지에는 국제공항에서 찍은 존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혼자서 어려움을 겪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언어도 못하는 외국 땅에서 당신은 무엇을 아는가? 에밀리,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사람도 나처럼 궁지에 몰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로 결정했다. 엄마 웃으면 정말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해요. 케빈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고 그 사람도 나를 웃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씨름 연습하는 모습에 감동받아서 같이 울 뻔했어요. 나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남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리사가 드디어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사실 같은 반 친구 중 한 명이 고백하는데 이 친구는 나도 아는 사람인데 리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랑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이 합당하다고 느낄 때까지 열심히 일하기로 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 참 대단해요. 네, 이번은 꼭 행복을 찾을 거예요. 시간은 물론 너도 행복해야 해, 에밀리. 그래, 이번엔 우리 둘 다 진정으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거야. 우리는 서로에게 그 약속을 했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웃기 시작한 모습에 그래, 나는 참지 않기로 했어. 예전처럼 일이 훨씬 쉬워졌다니 듣기 좋네요. 나도 존과의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웠어요. 희생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결국 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케빈도 걱정하게 만들었죠. 희생을 제한하고 행복을 목표로 삼겠습니다.